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초,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꿈틀대고 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재상승 시작, 하락과 조정 중의 반짝 거래라는 상치한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는 불합리한 세제는 일부 손질하겠지만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상승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률적 규제 완화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어 매수 매도 희망자 모두 시장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비롯한 대기 수요자는 지난 7년간의 상승에 지칠 대로 지쳐 또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공포로 인해 조급함을 보이기도 하나 다주택자를 비롯한 매도 희망자는 이번 완화책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싶어하고 있다. 현재 서울,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 아파트 매도 희망 물량은 지난해 가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매수 희망자는 기다려 봄직한 대목이다. 부동산, 특히 그중 아파트는 자산이라는 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 하락은 유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 이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될 유동성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나눌 경우 본원 통화량 M1, 광의 통화량 M2, 총 통화량 M3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본원 통화량을 개인의 소득 증가, 광의 통화량을 정부의 예산 및 부채 증가, 총 통화량을 금리로 인한 유동성으로 보고 있다. 본원 통화량 격인 개인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대다수가 집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집값이 오르기도 힘들다. 이는 지난 20여 년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득의 꾸준한 증가로 가처분 소득을 비롯해 자본이 축적이 되어야 투자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공공사업 발주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키울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정부 예산의 대폭 증가로 경제의 볼륨을 키웠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이뤄진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광의 통화량 격인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실제 가름하는 잣대는 금리 정책에 따른 시중 총 통화량이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너도 나도 돈을 빌려 투자에 뛰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난 7, 8년 동안 이런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이 급등한 최근 7, 8년간의 경제 상승률과 정부 예산 증가분과 금리 기조를 살펴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적정한지 따져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환경을 통해 과거 몇 년 같은 부동산 상승이 가능한지 예상해보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원대 후반이었다. 중위가격 10억 원대는 서울 시내 웬만한 인기지역 30평 아파트는 15억 원을 웃돈다는 의미이다. 이번 부동산 급등 이전의 상승기는 노무현 정권 때였다. 앞서 언급했듯 노무현 정권 5년간 경제 상승률은 5% 내외였고 정부 예산은 110여 조 원에서 230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 9년간 경제 상승률은 2%대였고 정부 예산은 33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9년간 정부 및 가계의 경제 성적표가 노무현 정권 5년간과 비슷한 실적을 낸 것이다. 다만 인플레로 절대 액수가 커진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권이 시작할 무렵인 2002년 서울 마포 30평대 아파트 평균 가격은 2억 원대였고 퇴임하던 2007년에는 4억 원대였다. 마포는 20년 전에도 시중에서 옐로칩으로 불리며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한 곳이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 7년 당시 노원구나 구로구 등 외곽 지역은 30평 아파트가 3억 원에 미치지 못한 곳도 허다했다. 현재 인터넷에 호가되는 마포 30평 아파트는 구축이 15억 원, 신축은 20억 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2002년, 2003년 대비 국민소득은 13,0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2.7배 증가했고 정부 예산은 120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5배 증가하는 동안 아파트 가격은 7, 8배 뛴 셈이다.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의 과잉 상승, 즉 잉여 상승분은 저금리를 이용해 빚으로 올렸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리는 한동안 당분간 오를 일만 남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달리 말하면 앞으로 가계소득 증가, 정부 부채 및 예산 증가가 꾸준히 이뤄진다 해도 아파트 가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 통화량은 과거 7년간에 비해 증가 속도가 더디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 성장률이나 정부 예산이 매우 더디게 움직였음을 알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소득의 증가가 대폭 이뤄졌고 정부도 확장 재정으로 경제의 볼륨을 키웠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초저금리마저 가세해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격인 M1, M2, M3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총 통화량격인 M3부터 줄어들거나 더디 늘어날 것인데 이는 부동산 상승을 막는 요소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고물가 행진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30년 고금리 시대의 초입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새 정부 인수위 공언대로 정부 예산이나 부채를 과거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시킨다 해도 고물가로 인해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부동산에 가는 돈은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3%대로 출시되는 만큼 지난 7, 8년 같은 부동산 쏠림 현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총재는 최근 회견에서 유동성을 급격히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반기지 않겠지만 부동산의 급락도 원치 않을 것이다. 결국 아파트 신규 매수자는 거래량, 거래 가격뿐 아니라 정부의 공급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매도 희망자는 적당한 기회에 팔아 이익을 실현하는 게 나을지 모른다.